안녕하세요. 모트리온 박기동입니다. 네,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정말 최강 한파가 들이닥친 이 한겨울에 오늘 정말 뜨거운 모델을 만나볼 텐데요.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포르쉐의 타이칸 터보 S입니다. 자, 타이칸 터보 S는 몇 년 전에 그 포르쉐 월드 로드쇼에서 직접 만나봤었죠. 근데 그때는 이제 서킷만 주행을 해봤었고요. 일반 도로에서는 저희가 영상으로 따로 소개를 못 해드렸었는데 이번에 타이칸 터보 S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르쉐가 만든 전기차이면서 정말 전기차가 스포츠카로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모델인데요. 사실 굉장히 선구적인 모델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모델인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약간 저평가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 테슬라가 가격 대비 제로백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기차 하면 제로백 그런 공식이 조금 적용되고 특히나 이제 국산차들도 가격 대비 제로백 그 성능은 엄청나게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타이칸이 처음 등장하자마자 가장 먼저 겪게 된 그런 어떤 장애물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아이오닉 5N을 시승한 게 나름 이 타이칸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아이오닉 5N이 엄청나게 강력한 고성능을 가지고 서킷에서도 주행이 가능하도록 차량을 세팅하면서 명확하게 한계가 드러났던 거죠. 아, 이게 한계구나. 특히나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로백만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차를 가지고 강력한 서킷 주행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차가 어떤 것들을 갖추어야 되는지를 아이오닉 5N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차가 이렇게 바뀌면 이런 한계가 드러나는구나 라는 것을 굉장히 정말 뼈저리게 실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7천만 원대의 아이오닉 5N 같은 차들을 사서 즐길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이긴 한데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깨달았죠. 그래서 지난번에 아이오닉 5N 시승하면서 야, 서킷을 이렇게 탈 거면 그냥 911을 타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겁고 키가 큰 고성능 전기차의 한계가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또 다른 영상에서 이게 아이오닉 5N 같은 경우에 일반 도로에서 승차감이 너무 안 좋거든요. 이게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스펜션 그 승차감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야, 이거는 그래서 제가 그 포르쉐 이야기를 좀 했었죠. 911 같은 경우에는 정말 초고성능을 발휘하면서도 지금은 노멀 모드에서 승차감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한다. 어쩌다 보니까 타이칸 시승하면서 아이오닉 5N 이야기를 하고 또 아이오닉 5N 이야기를 N 타면서 포르쉐 이야기를 했는데 나름 이 현대가 아이오닉 5N을 통해서 대중 브랜드의 고성능 전기차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정말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 타이칸 터보 S 같은 경우에는 정말 프리미엄이고 초고성능 스포츠카 브랜드인 포르쉐가 전기차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 아닌가라는 거를 지금 점점 실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차피 타이칸 터보 S가 저희가 서킷에서도 시승을 했었고 그동안 타이칸 GTS도 시승했고 투리스모 같은 경우에는 타이칸 터보 투리스모도 시승을 했죠. 그러면서 이게 전기차이면서도 제대로 포르쉐 스포츠카다라는 느낌들을 타이칸 GTS나 아니면 터보 투리스모를 통해서 제가 많이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이 터보 S는 뭐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는 자명한 거고요. 근데 날씨가 워낙 추워요. 그래서 도로도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가지고
평상시에 저희가 여기 유명산에 와서 승차감 테스트하고 산길 주행하면서 이 차의 밸런스를 살펴볼 수 있는 게 오늘은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로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이 고성능을 감당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그런 부분들은 맛배기만 보고 타이칸 터보 S가 가지는 상징성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요즘 광고에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타이칸 가지고 여행하는 게 꿈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도 오늘 그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마침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 가지고 정말 제로백 2.8초의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슈퍼카를 가지고 여행을 하는 꿈을 한번 실현을 해보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제로백 2.8초 정도 가려면 포르쉐 911 터보 S 뭐 이 정도 돼야 되거든요. 아니면 뭐 맥라렌이나 페라리 중에서도 엄청 초고성능 그런 모델들이 막 제로백 2.8초 수준인데, 근데 그 차들 가지고 사실 여행은 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승차감 너무 안 좋죠. 너무 시끄럽죠. 공간 너무 제약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911 정도라면 가볍게 여행 같은 거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이 타이칸 터보 S 같은 경우에는 그 차들에 비하면 공간도 정말 여유가 있죠. 그리고 사실 승차감도 엄청나게 좋거든요. 오늘 그 부분도 조금 강조를 많이 해서 살펴보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러면서도 원하면 정말 강력한 성능도 발휘할 수 있어서 정말 강력한 슈퍼카를 가지고 여행하는 건 어떤 느낌일지 오늘 그 부분을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디자인은 이미 우리가 계속 워낙 많이 봐와서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앞모습이 지난번에 이제 GTS 때 이렇게 생긴 부분들을 보여드렸었죠. 근데 그게 이제 바뀐 부분이 아니고 여기 이제 스포츠 패키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카본이랑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면서 기존에는 원래 이렇게 일자로 똑 떨어지는 그런 앞모습이었었는데 여기를 이렇게 약간 더 파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존 이 타이칸 디자인에서 개인적으로도 좀 가장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스포츠 패키지를 적용하면서 조금은 더 예뻐지고 강한 그런 느낌이 들도록 디자인을 살짝 바뀌어서 패키지를 적용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터보 S다 보니까 뭐 PDLS 플러스에다가 안쪽에 블랙 베젤 이런 부분들 다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누가 보더라도 딱 보면 포르쉐라는 느낌 확실하게 들죠. 이 헤드라이트가 동그랗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바디의 쉐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포르쉐다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드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 그냥 헤드램프만 동그랗게 만들어서 나오면 그러면 911 전기차가 되거든요. 그럴 정도로 기본 바디 쉐입 자체가 911이랑 정말 많이 닮았죠. 기본적으로 이게 포도이기 때문에 차가 더 긴 건 있지만, 그래서 911 포도 전기차를 만든다고 그러면 타이칸에다가 헤드램프만 동그랗게 만들어도 바로 적용이 가능할 정도로 기본 모양 자체가 그야말로 제대로 된 포르쉐입니다. 자, 그리고 터보 S에는 기본적으로 21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블랙으로 처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지금 노란색 캘리퍼 적용되어 있는 거 요거 PCCB거든요. PCCB도 터보 S에는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일렉트릭이라고 지금 금정색으로 이렇게 적어 놨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완속 충전구가 적용되어 있고요. 반대쪽에는 급속 충전구가 적용이 되어 있죠. 자, 뒷모습도 여전히 보면 911 느낌이 꽤 많이 살아 있습니다. 진짜 이거를 그냥 911 전기차로 이렇게 타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리어 스포일러가 이게 터보 S이긴 합니다만 리어 스포일러가 이렇게 팝업 형태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속도에 따라서 3단계로 높이 조절이 되게끔 그렇게 리어 스포일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는 뭐 아무래도 세단이니까 외건만큼 큰 트렁크는 아니긴 합니다만 시트를 폴딩 한다든가 하면 훨씬 더 확장이 돼 가지고 사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여행을 갈 수 있죠. 네,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다른 슈퍼카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트렁크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 여행 갈기에 사실 충분할 정도의 공간은 확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무래도 이 초고성능 스포츠카이면서 실제로 여행도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봤을 때는 진짜 타이칸만한 차가 없긴 하죠.
네, 인테리어는 최근에 다른 모델들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포르쉐의 미래의 인테리어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를 사실 타이칸이 가장 먼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모델들이 계속 이러와 비슷한 형태로 지금 계속 바뀌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카이엔도 그렇고 파나메라도 그렇고 지금 비슷한 형태로 계속 바뀌어 가고 있고, 심지어는 이쪽에 있던 기어 레버들도 다들 타이칸을 닮아서 이쪽으로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테리어는 뭐 지금 보더라도 확실히 미래적인 느낌이 정말 강해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는 이쪽까지 지금 모니터를 적용을 해놨죠. 요거 옵션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조수 동반성 모니터까지 적용을 해놓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물론 이게 계기판이랑 이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모니터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적인 느낌이 정말 좋아요. 이것도 옵션이어서 사실 많이 쓰지 않을 거 생각해 보면 옵션 안 넣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또 이렇게 켜져 있으면 느낌이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쪽에서도 이렇게 메뉴들이 있고요. 이렇게 다음 곡 바꾸고 이런 것들을 원하시면 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동반석에 앉아 계시는 분도 자기가 원하는 내비게이션을 본다든가 차량 정보를 본다든가 또는 음악을 컨트롤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쉽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드라이브 모드가 기본적으로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주얼이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레인지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레인지 모드를 키면 조수석 디스플레이 그래서 꺼져버려요. 이게, 아니, 저거 디스플레이 켜져 있는 게 전기를 얼마나 많이 쓰길래 그거 아껴가지고 조금 더 가겠다고, 지금 모니터를 꺼버리더라고요. 이야. 저거라도 아껴서 조금이라도 더 가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옆에 사람이 타고 있으면 저 화면이 계속 유지가 되고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을 때는 이거를 뒤에 넣게 되면, 그럼 저렇게 바뀌어요. 예. 그냥 저렇게 타이칸이라고만 떠가지고 여기 타고 있으면 보실 수가 있는데, 혼자만 탈 때는 주행 중에는 저런 형태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뭐 계기판은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계기판이 이제 동그라미가 3개인데 요거 약간 5개 같은 3개. 그래서 좌우에도 정보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가 따로 있진 않습니다만 약간 5개 같은 그런 3개 디스플레이, 커버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메뉴들이 또 빠져 있고, 이쪽에 라이트와 관련된 메뉴들이 이쪽에 빠져 있고요. 그 다음 지금 이 차에는 옵션으로 이 천정에 유리로 되어 있고, 이 유리를 투명하거나 불투명하게 막 바꿀 수 있는 그 파노라마 글라스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그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여기 눌러서, 요거 누르면 이쪽에 이제 메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명을 누르시면, 그러면 투명해져 가지고 햇빛이 좀 더 많이 들어오는 거, 그다음 무광 많이 거의 어두워지는 거, 세미를 누르시면 무늬가, 이런 형태로 무늬가 생겨 가지고 그렇게 해서 중간중간 뚫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또 진하게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무광인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조절하시면 내가 원하는 만큼만 밝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뒷부분은 밝게 하고 전체 다 밝게 하고, 아니면 앞부분은 조금 어둡게 하고, 이런 거 강약을 자기가 원하는 정도로 선택하실 수가 있죠. 오늘 뭐 날씨가 워낙 추워가지고 지금 밖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못하고 지금 차로 바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타이칸 터보 S에는 앞뒤로 전기 모터가 적용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듀얼 모터죠. 그리고 최고 출력이 560kW, 환산하면 761마력 정도가 되는데요. 요게 그 오버부스트가 걸렸을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급가속을 하거나 또 런치 컨트롤을 쓰거나 그랬을 때에 그때 최대로 쓸 수 있는 게 560kW, 761마력이고요. 기본은 460kW, 625마력. 요게 기본은 평상시에는 요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제로 100이 2.8초, 사실 2.8초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거죠.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강력한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차감도 엄청나게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어나더 레벨이라는 거는 확실해진 것 같아요. 예전엔 잘 몰랐는데 차츰차츰 다른 차들의 행보를 지켜보니까 타이칸이 원래부터 어나더 레벨이었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좀 확실하게 깨닫게 된 거죠. 지금 이 차에는 배터리가 93.4kWh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퍼포먼스 배터리 플러스 패키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하위 트림에서는 플러스 패키지를 선택해야만 93.4kWh가 적용이 되는 거고, 이 차 터보 S에는 기본으로 93.4kWh가 적용이 돼서 인증받은 주행 가능 거리가 289km거든요. 289km면 진짜 애기라는 소리가 들잖아. 근데 사실은 이게 늘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인증받은 거하고 또 실제 주행하는 거하고 이게 갭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어제 100%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능 거리가 98%에서 397km가 나와요. 근데 이게 레인지 모드로 들어가면 그러면 400km가 더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를 완충했을 때, 지금 겨울이잖아요. 겨울인데도 배터리 완충했을 때 거의 400km 가까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아이오닉 5N을 시승하면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그게 인증받은 게 351km인데요. 근데 그 차는 잘 타도 350km를 크게 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인증받은 게 351이면 웬만하면 400km는 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이오닉 5N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 됐거든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차에서 인증받은 거랑 실제 주행 가는 거리 갭이 큰 것처럼 그렇게 아이오닉 5는 크게 늘어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인증받은 게 289인데 실제로는 389, 390 이상을 주행할 수 있으니까 인증에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말씀드리지, 제로백 2.8초에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퍼포먼스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거를 순간적으로 잠깐만 쓰는 게 아니라, 런치 컨트롤을 우리가 포르쉐에서 늘 기대하는 게 그거잖아요. 런치 컨트롤을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심지어 이 차는 최고 속도가 시속 260km인데 260km까지 급가속하는 거를 반복해서 가속을 해도 버틴다는 거거든요. 포르쉐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지금 59%에 231km를 갈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391이 나오거든요. 100% 완충하면 391km를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요게 지금 현재 제가 고속도로도 주행하고, 지금 날씨도 영하, 오늘 몇 도야? 지금 현재 낮 기온이 영하 7도거든요. 아침에는 영하 10몇 도였었죠. 그렇게 했었고, 오면서 히터도 계속 켜고 오고 그렇게 주행했는데도 말씀드렸듯이 390km 정도를 갈 수 있다라니까, 기대보다 주행 가는 거리가 굉장히 잘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자, 일단 출발하면요. 와, 저는 이번에 새삼스럽게, 그동안 타이칸을 계속 타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진짜 새삼스럽게 느끼는 게, 와, 승차감 진짜 좋다. 제가 지난번에 아이오닉 5N을 타면서 승차감에 워낙 뛰어가지고, 그 차가 7천만 원대에서 진짜 그만한 성능을 갖고 있는 차를 살 수 없는 거 인정. 그거는 뭐 대박이죠. 그렇긴 하지만 평상시에 타기에는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승차감이 진짜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거 이제 젊은 분들이 워낙 딱딱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그 차도 뭐 그냥 타실만 해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승차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승차감이 진짜 딱딱한 건 맞거든요. 근데 이 차는 승차감이 진짜 좋아요. 이거는 그냥 이 정도면 평상시에 탈만해요 정도가 아니라 승차감이 좋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는 여행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원하면 이런 달리기가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와, 지금 노멀 모드인데, 와, 이건 진짜 장난이 아니죠. 와, 이걸 진짜 조심하면서 타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터보 S 같은 경우에는요, 타이어 자체, 지금도 ABS가 들어올 정도로 지금 노면이,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으니까 노면이 미끄럽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타이어도 정말 강력하고요. 그리고 현재 이 차에는 그 리어 휠 스티어링도 들어있고요. 토크 벡터링 플러스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PCCB도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차에서 그 꾸미는 거 외에 퍼포먼스와 관련해서 거의 유일한 옵션이 뭐냐면 PDCC 스포츠예요. 그래서 PDCC 스포츠를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이 차에는 지금 PDCC 스포츠도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퍼포먼스 면에서도 거의 완벽하게 지금 차량이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와, 이거는 지금 오씨
지금 쭉 미끄러지죠. 아, 노면 자체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와, 진짜 아깝다. 이게 지금 제로백 2.8초에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데다가 PDCC 스포츠까지 적용돼 있어 가지고 이 정도면 서킷 가서 타면 진짜 죽음이거든요. 말이 안 나오네. 너무 좀 아쉽다. 이런 거는 다시 봄 되면 다시 한번 시승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타이칸 터보 S는 진짜 극강이네, 극강. 지금 이게 PDCC 스포츠까지 적용돼 있잖아요. 그러면 차가 엄청나게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키가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무게 중심이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PDCC 플러스까지 적용돼 있어서 이게 관성으로 차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걸 버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하중 이동에 따른 접지력 자체는 얘가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그 관성에 의한, 원심력에 의한 어떤 차체가 미끄러지는 거, 일반 911이나 이런 스포츠 모델들에 비해서 한계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이 하중 이동에 따른 어떤 그립의 한계는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그거는 아이오닉 5N 이런 차들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성능인 겁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 플러스 잠깐만 놔보면요, 힘 자체가 뭐 엄청나게 강력해지니까 그냥 편안하게 타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로 편안하게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포츠 플러스인데도요, 승차감이 나쁘지 않아요. 이 노면에서 들어오는 충격 자체가 그 충격을 굉장히 잘 흡수하면서 지금 하체를 단단하게 버텨주고 있어 가지고요, 와, 이거는 진짜 좋은데요. 스포츠 플러스로 장거리 주행하라고 해도 그래도 편안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근데 이 PDCC는 진짜 좋아요. PDCC는 자동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동차를 위해서 개발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스템 중에서 저는 PDCC를 1등으로 꼽거든요. 가장 완벽한 시스템 PDCC를 1등으로 꼽는데, 근데 이 차에는 지금 PDCC 스포츠여서 그걸 좀 더 스포티하게 조율되어 있는 하나 더 업그레이드된 좀 PDCC 스포츠가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차가 엄청나게 무거운 전기차인데도 불구하고 하중 이동에 대한 제약을 완벽하게 커버해 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는 거죠. 테슬라 모델 S 이런 차들은 이 차의 경쟁 모델이 절대 아니고요. 물론 모델 S를 그냥 그 차는 데일리로 타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차는 출퇴근용으로 타고 가족용으로 타고 뭐 그렇게 해서 타시면 그거는 뭐 얼마든지 괜찮죠. 진짜 괜찮죠. 그렇긴 하지만 그 차를 가지고 서킷에 들어가는 거는 완전 비추죠. 근데 이 차 가지고 데일리로도 타고 비즈니스용으로도 타고 여행도 하고 그러면서 서킷에 들어가도 진짜 포르쉐의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모델인 거죠. 네. 그거를 제가 지난번에 아이오닉 5N을 경험해보고 나서 확실하게 더 저는 이해를 하게 된 거거든요. 물론 이제 뭐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냐면 포르쉐라는 차가 뭐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차는 아니잖아요. 원래부터. 그런 만큼 타이칸도 역시 포르쉐라는 거죠. 그래서 포르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미래의 포르쉐, 전기차 포르쉐로 접근을 했을 때 타이칸을 선택하시면, 그러면 정말 포르쉐의 미래, 스포츠카의 미래를 지금 타시는 거죠. 저는 그거 이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여기가 그 골목 길인데요. 여기 노면이 진짜 안 좋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울퉁불퉁한데, 여기를 노면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느낌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근데 승차감이 진짜 좋아요. 요철을 진짜 매끄럽게 걸러줘 가지고요, 승차감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거 스포츠로 바꾸면, 그러면 충격은 훨씬 더 크게 들어오는데 근데 뾰족한 느낌은 여전히 잘 걸러주고 있어요. 스포츠 플러스. 덜컹덜컹하죠. 네. 그런데도 요철을 걸러주는 실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 진폭 자체가 커서 그렇지 충격 자체는 진짜 뾰족하게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승차감이 진짜 좋습니다. 이게 스포츠 플러스에도 승차감이 엄청나게 좋은 거죠. 이게 가능한 것이 기본적으로 서스펜션 세팅 자체를
세팅하는 실력 자체가 엄청나게 좋은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포르쉐는 그 PDCC라는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만약에 이렇게 부드러운 승차감을 갖고 있는데도 또 코너링에서 서킷에서 완벽한 퍼포먼스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PDCC를 넣으라고 말씀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그분이 PDCC를 장착하시게 되면 그러면 평상시에 이렇게 부드러운 승차감을 주는데도 코너링에서 롤이 거의 없다시피 그렇게 해서 이 수평을 유지해주는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포르쉐는 승차감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다 갖춘 거죠. 다 갖춘 거. 자, 그러면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론치 컨트롤까지 써서 스포츠 플러스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엑셀을 끝까지 밟으면 론치 컨트롤 하나 둘 셋. 우씨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엄청나게 강력하죠. 근데 그 와중에 이거 헤드레스트 이거 왜 이렇게 푹신하고 좋아? 야, 새로운 경험인데 이게 딱 하면서 머리가 뒤 헤드레스트를 딱 쳤는데요. 근데 엄청 푹신해요. 와, 포르쉐에 이렇게 부드러운 헤드레스트가 있었나? 이게 지금도 노면이 워낙 안 좋은 상황이어서요. 약간의 휠 슬립이 살짝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좀 로스가 생기죠. 근데 이 차는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강력하네요. 지금 이 상태에서도 뭐 밟으면 이렇게 튀어나가 주니까.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포르쉐 같은 경우는 이 런치 컨트롤을 그냥 연속해서 계속 써도 된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그 정도로 자신이 있는 거죠. 아이오닉 5N 같은 경우에 그 차는 배터리라든가 뭐 전체적으로 전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레이스카에 준하도록 정말 강하게 세팅을 해놓은 차라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도 사실은 퍼포먼스라면 둘째가라면 서로 할 만큼 진짜 레이스카에 준하게끔 세팅을 해놨는데, 근데 그 차 같은 경우에는 런치 컨트롤 한번 쓰고 나면 또 몇십 초를 쉬었다가 써라 막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포르쉐는 그런 얘기 안 해요. 런치 컨트롤 쓰고 원하면 또 쓰고 원하면 또 쓰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런치 컨트롤에서 260km까지 가속하고 급제동하고 또 런치 컨트롤 써서 또 시속 260km까지 가속하고 그런 거 네가 원하는 만큼 해 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전기 시스템이라든가 배터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이번에 타이칸 터보 S에서 제일 꽂힌 부분이 승차감이에요. 승차감이 한번 뛰어보니까 이렇게 좋은 승차감이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번에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차로 유지라든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부분들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여행 같은 거 하시더라도 좀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주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타이칸 터보 S에는 카오디오가 보스 오디오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보스가 적용되어 있는데 부메스터를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이 차에는 지금 부메스터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포르쉐에 적용된 부메스터 오디오 진짜 좋아요. 특히나 911에 적용된 것도 엄청나게 좋거든요. 지금 여기 타이칸에 적용된 부메스터는 어떤지 잠깐 음악을 들어보면 Fast forward. 내가 싫다고 갔잖아. 감정이입을 너무 많이 했나?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 자, 부메스터 오디오는 정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디오랑 비교할 수 있는 모델은 그 볼보에 있는 바우스 윌킨스 밖에 없어요. 예. 바우스 윌킨스랑 비교를 해보면 60 클러스터 정도에 있는 BMW랑 비교를 해보면 최종 단계에서의 출력과 타격감이 BMW 대비 한 5% 정도 살짝 낮은 수준. 물론 이게 출력 그 재원상 수치는 좀 다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체감적으로는 최종 단계 완전 맥시멈까지 끌어올렸을 때의 파워를 기준으로 보면
볼보에 있는 BMW보다 한 5% 정도 조금 약한 5%에서 5% 이내 그 정도 수준이어서 거기에서 약간 그만큼 조금 아쉬운 거. 그거 외에 음색도 이 정도면 굉장히 괜찮고요. 전반적으로 타격감이나 선예도나 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포르쉐에 있는 이 부메스터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크게 아쉬움 없이 뭐 음악 감상용으로도 또 장거리 여행하면서 편안하게 오래 음악을 듣기에도 정말 좋은 오디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웬만하면 911이든 아니면 타이칸이든 구입하시는 분들은 음악 조금 들으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부메스터를 선택하시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가족 4명이 다 타고요. 지금 세종에서 출발해서 경산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성인 4명이 탔을 때 주행 가는 거리, 또 지금 밖에 영하여가지고 히터를 켜고 주행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겨울에 히터를 켜고 주행하는 거에 대한 부담들이 크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많이 타면 어떨지에 대한 부담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보려고 오늘 마침 일이 있어서 가족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이동을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저쪽에 모니터가 켜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옆에 있는 분도 저걸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어서 좀 재밌어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100% 충전했을 때 히터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노멀 모드에서 주행 가는 거리가 407km라고 떴었거든요. 근데 지금 120km를 왔는데 성인 4명이 타고 히터를 계속 켜고 지금 120km를 왔는데 남아있는 거리가 229km예요. 그러니까 합치면 349가 되잖아요. 이게 그 히터를 켰을 때 혼자 찍어보니까 350이 넘게 나왔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4명이 타고 있으니까 조금 줄어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히터를 켜고 성인 4명이 탔는데도 계속 고속도로로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고속도로는 사실 연비가 더 떨어지는데도 밖에 눈도 오고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350을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엄청 많이 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뭐 4명이 타고 여행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고 보거든요. 안쪽에 핀이 오지. 저 지금 7곡 휴게소에 도착했는데요. 여기 이핏이 있어가지고요. 이핏에서는 이 차종을 다 인지를 하거든요. 없이 찾아서 넣으면, 그렇게 하면 초급속 충전까지 가능한 거죠. 지금 현재 155.7km를 주행을 했고요. 주행 가는 거리가 202km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합산하면 357.7이 되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제로백 2.8초에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슈퍼카인데 히터 켜고 지금 성인 4명, 우리 아들 둘 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성인 4명이 타고도 지금 이게 350km 이상 나오니까 주행 거리는 제가 봤을 때는 기대 이상으로 충분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핏에서 잠깐 충전을 해가지고요, 80%까지 지금 충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가 317km, 에어컨 끈 상태에서 317km여가지고 지금 저희가 세종에서 경산까지 200km니까 지금 44km가 남았는데, 목적지까지 그러면 44km로 가고 거기서 200km를 더 가면 총 한 250km 정도 주행, 오늘 목표치가 250km 정도였어요. 그러면 충전을 추가로 더 안 하고도 지금 세종까지 돌아가는 게 문제가 없을 정도는 되네요. 네, 지금은 이제 세종에서 출발해 가지고요, 수원으로 돌아갈 건데 바로 가지는 않고 어차피 이번에 좀 여행을 계속 해볼 계획이다 보니까요, 당진 쪽에 가서 항구에 가서 간단하게 식사도 하고, 그러고 지금 이제 수원으로 돌아갈 계획인데, 아침에 어젯밤에 세종에 너무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요, 완속 충전을 했더니만 이게 100%가 충전이 안 됐어요. 그래서 85% 정도 충전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100%로 환산하면 한 403km 정도 돼요. 이게 그 경산을 다녀오는 동안에 말씀드렸듯이 4명이 타고 다녔거든요. 계속 4명이 타고 또 히터도 계속 켜고 그렇게 주행을 했더니만 예상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 더 줄어든 거죠. 예. 이게 아마 혼자서 계속 주행을 했으면 좀 더 늘어났을 수도 있어. 405km, 407km보다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전비가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경산을 다녀온 동안에 4명이 계속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이제 저장이 돼 있어서 예상 주행 가는 거리가 100%로 환산하면 한 403km 정도 나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주행 가는 거리가 진짜 잘 나오는 거죠. 저는 이번에 진짜 좀 많이 놀랬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그 배터리 패키지, 그 플러스 패키지가 적용돼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복합으로 인증받은 게 281이라니까요. 281인데 400km로 가니까 진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당진에는 눈이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당진을 좀 들러서 여행을 좀 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저께 촬영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혼자 새벽 여행을 잠깐 다녀왔거든요. 대부도를 다녀왔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엄청 추운 날 새벽이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히터를 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아침에 히터를 켜고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많이 따뜻해지고 시스템 자체가 충분히 데워졌다고 싶을 때 이게 다시 이제 온도도 낮추고 바람 세기도 낮추고 그렇게 해보니까 생각보다 주행 가는 거리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부도 쪽 가다가 시와 방조제에서 또 차생샷도 찍고, 예, 그리고 원래 제가 촬영할 때마다 예전에 진짜 많이 가던 곳인데 거기 완전 칼바람 부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차를 세워놓고 또 멋진 사진도 건지고, 그리고 요즘 또 낚시가 완전 장난 아니게 붐이잖아요. 그 시와 방조제 선착장 거기서도 낚싯배가 새벽에 되게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도착했을 때가 해가 막 뜨는 시간이었는데 근데 낚시배들 나가는 배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도 꽤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앞에 그 토스트랑 어묵도 팔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완전 칼바람 맞으면서 촬영하고 나서 그래서 어묵도 먹고 그렇게 또 휴게소 잠깐 들렀다가 또 잠깐 충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 진짜 그 잠깐 새벽 나들이 이런 여행 갈 때 진짜 좋아요. 자, 지금도 출발하고 나서 차 안이 이제 굉장히 많이 충분히 따뜻해졌거든요. 지금 온도를 한 21도 정도까지로 낮춰도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268로 늘어난 거죠. 그래서 주행 거리가 이 온도에 따라서, 온도 세팅에 따라서도 조금 269가 됐네. 좀 계속 조금씩 바뀌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생각보다 히터를 켜고 에어컨을 작동하는 것에 따라서 주행 가는 거리의 변화가 정말 걱정했던 것보다 그렇게 심하게 나쁘지 않다. 그거는 이번에 장거리 여행을 해보면서 확실히 느낀 것 같아요. 지금도 270으로 다시 늘어났네. 네, 눈 내리는 당진으로 가서 삼길포항에서 선착장에서 사진도 좀 찍고 그리고 뭐 회도 먹고 점심을 먹고 지금 돌아오는 길이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계속 컨셉 자체가 정말 제로백 2.8초의 극강의 슈퍼카를 가지고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느냐. 정답은 예스예요. 이번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여행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승차감 완벽하게 좋고요. 그 다음에 공간도 나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4명 거의 이제 성인 4명이 타고 여행을 해봤는데 좀 가벼운 여행 정도는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뒷좌석이 그렇게 넓진 않으니까 뒷좌석에 타고 막 몇 시간씩 이동하려면 조금 불편하긴 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 차의 제일 큰 최대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충전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뭐 계획만 좀 잘 세우고 적당할 때 미리 그 충전 한두 번만 해주면 어느 정도 장거리 여행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기본적인 주행 가는 거리가 굉장히 여유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보다 뭐 쉽게 잘 해결을 했고요. 그런 반면에 이 차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고성능을 즐기더라도 조용하게 즐길 수 있는 것도 장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 제로백 2.8초의 슈퍼카를 가지고 몇백 킬로를 여행을 했는데도 기름값이 엄청 적게 든다는 거죠. 이게
워낙 전비가 좀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전비도 괜찮거든요. 계속 막 4.4km 이 정도 전후를 계속 보이고 있어요. 킬로와트아워당 4.4km 정도면 성능을 생각했을 때 진짜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주행 거리 대비 생각해 보면 거의 휘발유의 아무리 높게 잡아도 최소한 절반, 뭐 웬만하면 절반의 절반 그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그게 슈퍼카 기준이 아니라 일반 웬만한 중형, 중대형 세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절반의 절반인 거고, 슈퍼카를 기준으로 하면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거죠. 만약에 뭐 911 터보 S 가지고 그렇게 여행을 했다 그러면 거의 기름값의 10분의 1밖에 안 들걸요. 그 정도의 비용만 가지고도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나게 큰 장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뭐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제가 초반에도 그렇고 계속 그 아이오닉 5N 이야기를 자주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아이오닉 5N은 7천만 원이고 그건 2억 7천이잖아. 그걸 어떻게 왜 거기다 비교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거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8천만 원, 7천만 원, 뭐 1억 언더이다. 그런 분들은 이 차랑 비교하실 필요가 전혀 없죠. 그분들은 그냥 아이오닉 5N을 선택하시면 되죠. 그 차는 그 급에서 최고인 건 맞거든요. 근데 예산 자체가 뭐 2억이든 3억이든 상관없어. 근데 나는 전기차를 매일매일 타면서 승차감도 좋고 그러면서 퍼포먼스도 정말 극강이고 가끔 그 차 가지고 서킷도 가고 근데 여행도 가고 싶어. 그런데 난 전기차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그러면 이 차밖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차가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그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였느냐, 그 부분을 이번에 저는 완벽하게 체험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시승이랑 여행을 마치고요. 뭐 최종적으로 데이터만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100% 충전했을 때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노멀 모드에서 히터 안 켜고 한 405km, 407km 그 정도 주행이 가능하다. 히터를 켜게 되더라도 한 350km 정도는 충분하다. 히터를 켜고 여행을 하게 되면 점점 히터를 조금씩 낮추게 되더라. 그렇게 해서 꽤 먼 거리 100km, 200km, 300km 정도를 주행한다고 봤을 때는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히터를 거의 최소화해 가지고 켜게 되기 때문에 그 주행 가는 거리의 손실 자체도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더라. 그 부분을 저는 이번에 가장 확실하게 경험을 했고요. 계속 하는 얘기지만 뭐니 해도 승차감이 진짜 좋아요. 네, 저는 다음에 다른 곳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쉬우니까 급가속 한 번만 또 해보죠. 하나, 둘, 셋. 지금 노면이 젖어 있어 가지고요. 론치 컨트롤을 쓰는데도 계속 막 이게 슬립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노면이 정말 깨끗하고 젖은 노면이고 마른 노면이었다 그러면 뭐 진짜 로켓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 진짜 어마어마하긴 하네요. 시승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이거 진짜.